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바티칸에서 이루어지는 차기 교황 선출 장소인 시스타나 성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40년 정도에 지어진 이 성당 천장에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또 최후의 심판이란 벽화가 있죠.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은 서기 67년 순교한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의 무덤 위에 건립했다고 합니다. 오늘 첫 장면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교황 프란치스코 이야기를 안소니 호킨스와 조나단 프라이스가 열연을 펼쳤던 그 두 교황이라는 영화인데요. 몇 번은 바티칸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올라오면 교황이 선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바로 그 콘클라베라는 이름의 교황 선출에 대한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문을 걸어 잠그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콘클라베란 말은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독특한 선거 시스템입니다. 바로 이 콘클라베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 그 천지 창조가 있는 방에서 이루어지기에 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교황 선거권은 추기경들만 자격이 있고 80세 미만 나이 제한도 있답니다. 또 그 수가 최대 120명까지고요. 교황 선출을 위한 비밀 회의가 시작되는 건 교황이 평생직이어서 사망함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베드로 성당에서 교황 선거를 위한 미사가 거행된 후에 선거를 할 추기경들의 행렬로 시스타나 성당으로 간 후 또 선거가 끝날 때까지 비밀 회의가 열리는 거죠. 앞서 두 교황이란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평생직인 베네딕토 16세가 임기 중에 사임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된 건 아마도 이례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득표수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재투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958년 교황으로 선출되었던 요한 23세의 경우처럼 이틀간 11번의 투표를 거친 경우가 있다고 하죠. 교황이란 직임이 로마의 주교, 그리스도의 대리자, 으뜸 사도인 베드로의 후계자로 12억이 넘는 가톨릭 신자들을 보살펴야 하니까 그만큼 힘든 작업이 되겠죠. 지금 보이는 배우가 조나단 프라이스인데요. 베네딕토 16세의 후임 교황으로 선출이 되면서 가톨릭의 수장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국적은 아르헨티나입니다. 비유럽권 출신이라 교황도 유럽권이 아닌 사람이 된 걸로 봐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하다는 이야기겠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에 왔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세월호 사건으로 사회가 뒤숭숭하던 때였는데요. 그때 유가족들도 만나고 꽃동네하고 또 뭐 청와대도 방문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군요. (4세기)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로마의 중심이었던 성스러운 도시 로마는 콜로세움과 함께 바티칸을 들러야 이탈리아 여행이 시작된다고 해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또 바티칸에 가시기 전에 콘클라베가 뭔지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봤던 영화에서 콘클라베의 장소를 눈여겨보셨다면 금방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있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천지창조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프레스코화인데요. 1508년 5년 정도의 작업 기간을 거쳤고 아직도 그림이 선명한 걸 보면 불후의 역작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성당과 연결된 시스타나 성당에 그려진 천지창조의 크기는 길이가 41.2m, 폭이 13.2m 정도가 되는데요. 다비드상과 피에타상으로 유명했던 르네상스의 3대 거장 미켈란젤로의 역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당 천장 높이가 20m 정도가 넘는데 거기서 작업했던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았던 이 그림은
아담의 창조란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첫사람인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성경적 창조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둘러본 후에 바티칸으로 들어갔는데요. 로마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건국 신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난 두 형제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세운 나라가 바로 로마죠. 한편으로는 로마를 가리켜 또 세계의 머리, 또 영원한 도시라고 부르잖아요. 로마의 영광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찬란한 역사는 해외여행의 버킷리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나서 들어갈 날을 또 기대해 봅니다. 이탈리아 로마 땅을 밟은 사람들은 머물렀던 장소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겠죠. 그곳에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의 소중한 순간들을 즐기고 있을 때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담아보았습니다. 삶이란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겠지만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순간들을 되새겨보니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바티칸의 근위대 복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게도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위병들이 모두 스위스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부자 나라의 젊은이들이 왜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바티칸에서 근무할까? 이유가 있는데요. 1500년쯤 프랑스와 신성 로마 제국 사이에서 전쟁을 벌일 때 스위스 사람들은 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보수를 많이 주는 로마 용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때 신성 로마 제국과 또 프랑스 간의 그 싸움에서 다른 나라 용병으로 다 도망갔는데 이 스위스 용병들은 도망가지 않고 교황과 추기경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때까지 지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존경과 신뢰로 지금껏 바티칸을 스위스 젊은 사람들이 지키게 된 것이죠. 이곳이 세계 3대 미술관으로 알려진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세계 최대급 규모의 미술관 가운데 한 곳인데요. 16세기 교황 율리오 2세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바티칸 박물관과 통하는 방문 경로에는 시스타나 성당과 또 라파엘로가 장식한 서명의 방이 있고요. 성페드로 대성당이나 시스타나 경당 등에는 산드로 보티첼리, 베르니니,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당시 르네상스 예술의 거장들 작품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자세히 구경한다면 아마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바티칸 박물관과 함께 세계 3대 미술관 혹 박물관으로 불리는 곳들이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자랑이기도 한 루브르 박물관과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대형 박물관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오랜 동안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오래전 식민지에 속한 나라들로부터 약탈해온 유물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박물관은 이외에도 유명한 곳이 너무 많아서 가야 할 곳이 넘쳐나는데요. 제가 들어갔던 루브르 박물관 외에도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국 국가박물관, 또 미국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또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 등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물론 코로나 시대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우선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여기 그 바티칸 박물관에 들어보면은 봐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우선 카라바조의 예수 입관이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성 히에로니무스, 그리고 트로이 목마 사건으로 화가 난 신들을 표현한 라오콘 군상, 그리고 또 아폴로, 또 벨레데레의 토르소, 미켈란젤로의 최후 심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만약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제대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티칸 박물관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대형 박물관과 함께 세계 제3대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에 관한 사진과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내년 후반기쯤엔 코로나가 사라져서 바티칸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코로나에 대한 자만보다는 겸손한 일상으로 돌아가 자연에 순응하고 행복하고 활기찬 내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